안녕하세요. MC 최영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365 류마고 내과의원 고재기 원장님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5 류마 고내과의 원장 고재기입니다. 네, 제가 또 이 류마티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 류마티스가 일 못하는 고급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글쎄요. 일 못하는 게 고급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면 손가락 변형이 심하게 오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일을 못해서 고급병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요새는 글쎄요. 최근에는 이제 조기에 다들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막 병이 진행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또 이제 사실 모든 의료에는 보험이 적용되잖아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두 이제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그런 질병처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정특례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질환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진료라든가 치료, 뭐 검사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좋네요. 근데 사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손가락에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란 말 자체가 그 그리스어로 그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계속 흘러다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흘러다닌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류마티스라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신의 어느 관절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로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면? 주로 손가락에 거의 90% 이상 발생하고요. 그리고 다른 관절, 뭐 예를 들어 발가락도 올 수 있고 손목, 팔목, 무릎 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의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는 주로 이제 30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0대요? 네. 정말요? 네네. 되게 어린 젊은 층부터 생길 수 네. 있는 질병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몇 세시죠? 몇 살 같아요? 이거 몇 살 같나요, 원장님? 글쎄요. 저 27입니다. 아직 네. 20대시네요. 네, 저도 이제 슬슬 좀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불임도 20대도 자주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대에서도 올 수 있고요. 네. 심지어는 80대 노인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위험한 질병. 네,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발생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꿀팁 이렇게 좀 있을까요? 꿀팁은 없어요. 없고요. 대신에 유전적인 영향인가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요. 이제 굳이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흡연. 흡연. 네, 흡연.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주 질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을 잘 예방할 수 있게 평상시에 치과라든가 이런 거 잘 진료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네요.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왜 자가 면역 질환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 몸에 이제 외부의 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백혈구라고 하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은 이런 백혈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절에 있는 관절 세포를 균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몸 안에서 백혈구하고 관절 세포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관절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백혈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가요? 백혈구라는 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포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얘가 우리 편인가 적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다가 얘 그냥 적인가 보다 그냥 가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럼 싸움이 나겠죠. 그럼 서로 그렇죠. 나 네 친구야. 네.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게 모두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식이 많으시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쉽게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관절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중요하죠. 네. 근데 원인은 뭐 이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근데 뭐 흡연이라든가 치주염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가능하시다면 담배를 하고 계시다면 담배 하시나요? 아니요. 전 안 합니다. 술, 담배 아무것도 안 해요. 담배 하고 계시는 담배 끊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이빨 상태도 좀 좋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치아를 제일 관리를 해라. 네, 치과도 같이 자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정말요? 네. 궁금하다. 이 그 흡연이나 음주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음주는 사실은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병이 다 그렇다시피 네네. 어떤 몸의 컨디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류마티스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간에서 네.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술을 대사시키는데 힘을 쏟겠죠. 그쵸.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주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흡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류마티스 인자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흡연은 무조건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금연 금주 시작하세요. 네, 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발병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유병률이 여자가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사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과 질환 특성상 네네. 약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나요? 왜 이런 걸까? 이러시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만약에 이 손가락 관절에 이미 변형이 왔다면 이 되돌이키기 좀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손가락 관절에 이미 변형이 많이 와 있다면 네.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관절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에 거의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형외과에서 봤던 그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냥 소염제만 타다 먹었거든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염제만 드시다가 변형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그런 관절 변형이 너무 심하게 와서 장애에 가까운 그런 관절 변형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이제 류마티스 내과가 많이 이제 많아졌고요. 그래서 진료를 보고 빨리빨리 치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손가락 관절 변형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요새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 초기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 보시면은 이제 진료 보시고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그 초기에 좀 약간 증상이 나타나나요? 조금씩?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관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 느낌이 온다든가. 네. 혹시 괜찮으세요? 좀 괜찮아요. 아직 PD를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양쪽 손이 동시에 오거든요. 주로. 동시에 오고 그리고 주로 손에 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6주 이상 지속되는 그런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이 연령대, 이 나이가 좀 궁금한데요. 나타나는 나이는 주로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에서 50대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네, 심지어는 10세 이전에도 생겨요. 그래서 소아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70세, 80세 이상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흔히들 그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 나이가 70 정도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젊은 나이에서 많이 생기고요. 오히려 30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질환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병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느 나이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사실 전국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만 잘 받는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질환이고요. 한방 치료 같은 데서 시간을 끌다가 관절 변형이 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약물 치료만 잘 받으면 병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네.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